자, 3부도 안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군이 제주 4.3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하기로 했답니다. 오늘 4월 3일이죠. 제주 4.3 사태, 저는 4.3 사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건 제 소신이죠. 제주 4.3 사태에 대해서 71년 만에 오늘 광화문 광장의 추모 행사 때 군이 사과한다는 겁니다. 4.3은요, 남로당의 잔당들이 4.3을 이 당시 48년 이제 선거를 남한 단독으로 실시하기로 그렇게 유엔이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단독 선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북한하고 같이 무슨 이렇게 선거를 해야 된다. 결국 공산화 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폭동을 제주도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4.3을 진압하러 가다가 또 남로당, 군에 침투한 남로당이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켰는데 요즘 그 지역 방송이나 이런저런 데에서는 여순 반란 사건 때 민간인 희생자가 있다. 그것 또한 무슨 사과시키고 재조명해야 된다. 아니, 반란 사건을 무슨 재조명을 해요? 그러면 반란 사건을 재조명하면 그때 반란군들이 애국자다라는 겁니까? 제주 4.3에서 민간인이 사살되고 폭동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피해가 뒤섞여서 벌어진 사건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없었던 일이 어디 있습니까? 2차 대전에 없었습니까? 1차 대전에 없었습니까? 남북전쟁 때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민간인이 확인되면 그 확인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면 되는 거지. 제주 4.3에 대해서 유감을 발표한다? 저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군이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제주 4.3 기념식에서 이 기념한다라는 것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 기념을 반대합니다. 기념식에서 국방부가 공식 사과할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 중이다.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국방부는 서주석 차관이 오늘 광화문 광장을 찾아가 희생자 추모 공간에서 민간 희생자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장관이 지금 전시작전권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또 한미 정상회담 등에 관련해서 미국에 기름칠한다고 한미 국방장관 일정으로 미국에 있고 4일 내일 오는 점을 감안해서 서주석이 간다는 겁니다. 사과를 하는 것은 아니고 유감을 표명한다?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그게 사과지 유감입니까? 4.3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 지부가 주도한 무장봉기 선거를 하기 위한 공간이나 이 관공서, 경찰의 파출소 등을 습격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습격을 했으니까 군경이 그걸 무장봉기를 무력 진압해야지 평화적으로 진압합니까? 무기 든 놈을요? 그래서 충돌이 있었고, 그러니까 또 민간인이 남로당을 지지한다고 시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것도 진압해야지요. 가격한 진압에 대한 시위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당시에 제주도에 아주 좌파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또 제주라는 육지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활용해서 제주인 특유의 배타적성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가지고 피아가 구별되지 않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방부가 유감을 표시한다. 나라 꼬라지가 아주 개판 5분 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경두가 미국에 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왜 갔느냐? 이제 미국이 지금 문재인을 불러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자, 한국에 대해 뭔가 좀 국방, 안보 분야에서 짚어보겠다. 이렇게 불렀는데 한국은 전시작전권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문정권 안에 가져오는 부분에서
미국 보고 빨리 넘겨주라. 그 이야기를 주로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정경두가 이 사람 국방장관이라 안 부르랍니다. 이 사람 말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국방장관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디 잡혀가서 수사 좀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 정경두가 새내은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면서 전시작전권 이양을 위한 특별상설 군사위원회를 이렇게 신설해서 4달 회의를 하고 문 정권 임기 말인 2022년 문재인은 2022년 그만두는데 자기 임기가 그날 5월 9일까지인가 이러니까 그 전에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안보에 핵심적인 주한미군의 지위를 변동시키는 전시작전권을 왜 문재인 임기 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안위를 문재인 임기하고 왜 맞춥니까? 이건 말뚝을 박아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임기 때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서 끝내버리겠다. 또 정권이 혹시 바뀌면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는 문제가 또 보류될 것이다. 노무현 때 전시작전권 이양한다 했다가 나중에 지도 자신 없으니까 설 다음 정권 쪽으로 밀어버렸고, 그래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는 계속 표류하다가 박근혜 정권에서 그 부분을 한국이 준비를 갖출 때까지 연기해버렸죠. 그런데 또 문 정권이 들어와서 노무현이 하던 전시작전권 이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좌파 정권은 항상 전시작전권을 이렇게 이양시키려고 노력을 할까요? 그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럼스펠더 장관이, 국방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노무현이 전시작전권 이양시켜주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럼스펠더가 우리가 이미 열어놓은 문을 당신이 또 열라고 하냐, 갖고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은요, 아무리 동맹이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걸 안 넘겨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갖고 가라고 나와버리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셔넌 보고 저것들을 북한한테 붙어먹고 중국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주한미군을 갖다가 이제는 점차적으로 쫓아내고 저것끼리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전시작전권을 이양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전시작전이 이양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사령부로 바뀌고 한국군이 사령관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때쯤 되면 유엔사도 해체됐을 거고, 유엔 사령관도 아닌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 밑에서 부사령관을 해요. 전 세계로 이런 원칙은 미국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리 안 됐으니까 미국이 문제 제기를 안 할 뿐이지, 막상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오면 미국이 미래사령부가 뭐고 필요 없고 우리는 떠나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크지요. 뭐 하려고 미국이 붙어 있겠습니까? 한국에 놔두는 것도 돈을 계속 올리면서 그 이윤까지 붙여서 너네 우리 미군 잡아두고 싶으면 돈 짠뜩 내라고 지금 요구해서, 올해도 그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문제가 지금 미국이 9억 불에서 지금 22억 불로 지금 올리겠다라고 해서 올 하반기에 그것이 또 1년마다 따져야 되니까 이제 5년마다 하던 걸 큰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속에서 미국이 지금 이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 앞으로 취할 태도는요, 한국 정부가 빨리 갖고 가겠다면 미국이 빨리 갖고 가라고 하지, 이걸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한미 동맹이 깨어지고 너네 나라가 안보가 위태롭다라고 미국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특히 한국의 좌파 정권이 중국이나 북한을 의식해서 무엇 때문에 전시작전권을 이양받겠다고 하는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유럽에, 동유럽에 가면 폴란드나 발틱 3국이나 뭐 헝가리나 루마니아나 이런 나라들은 제발 미군이 좀 주둔을 해 있어 달라고, 영구 주둔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미국은 불과 몇천 명, 몇백 명을 순환 주둔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조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군을 두려고 해요. 왜? 옆에 러시아라는 저 무지몽매한 나라가 틈만 나면 먹으려고 들고 교란시키려고 하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나 우크라이나
이 동부 지방을 어떻게 먹어버렸는가를 알고 있는데 자기들을 그냥 곧 할 거라고 다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을 돈을 줄 거니까 있어 달라 하는데 한국은 너네 우리 밑에 조금 있던가 그리고 뭐 이렇게 다 있을 필요가 없고 돈도 안 줄 거니까 가려면 가든가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그런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아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생각 다시 고쳐 먹어라 이렇게 절대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좌파 정권은 미국의 그런 성격을 딱 노리고는 전시작전권을 총알같이 넘겨받아서 자신의 임기 내에 말뚝을 박으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정경두가 어제 이 펜타곤에서 열린 이 세난 미 국방장관 대행과의 회담에서 이 세난 대행이라는 자도 문제가 있어요. 이 보잉사의 부회장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 군산복합체의 업자를 국방부 장관 대행으로 앉혀놔서 매티스 쫓아내고요. 매티스가 있었다면 또 여기에 제동을 걸겠죠. 그때 뭐라 했습니까? 미래사령부에 대해서 미국이 이견이 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또 논의하자고 밀었잖아요. 재작년에, 작년으로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이 업자가 미국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업자를 국방부 장관을 시킨 이유가 있겠죠. 이 미국의 국방부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제가 볼 때 한 600조가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국방 예산을 쓰는 부분에서 트럼프는 업자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박한기 합참의장과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에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평가하는 기구로 앞으로 매달 열린다는 겁니다. SPMC라는 기구를요. 자, 미국이 한국과 미군이 빠지고 한국군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부분에 그걸 한국군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이 좀 웃기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평가들은 한국군이 주도로 어떤 걸 전개하고 미군이 도와주는 건데 이런 걸 평가를 하려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해서 평가가 돼야 되는데 훈련도 다 안 한다고 폐기하고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맥스 썬더 공군 훈련도 안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질런트 에이스도 또 유예한다고 하잖아요. 그 훈련도 안 하는데 어떻게 평가가 돼요? 그래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한미연합훈련도 안 하는데 평가한다라는 말도 웃기는 소리입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9월 달에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 여부를 가려내는 최초 작전 운영 능력 검증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군이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이게 이제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세계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 놨으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있어야지. 자주국방이라고 또 말을 해요. 좌파들은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진짜 친북 좌파들이 자주국방 하려고 미군하고 헤어지고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한 능력을 갖추려고 그런다고 보십니까? 그게 아니죠. 반미 자주화로 자주국방을 하는 척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한반도 지역 안보 환경이 마련될 때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고 그런 과정에서 한국군의 최초 작전 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전작권 전환 조건이 마련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첫 단계라는 거예요. 이 IOC라는 게. 자, 그런데 이 정말 웃기는 게요. 개뿔도 없이 비효율적이고 지금 장비나 무기 등도 그야말로 방산 비리로 산만하고 그야말로 장교나 한국군의 장성들이 제대로 된 안보의식도 갖지 못하고 정권 바뀌는 데 따라 직업 군인이 되어가지고 빌빌 사는 사람들이 최초 작전 운영 능력을 가져요. 정말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저는요, 미군 빠지고 난 뒤에 한국군 단독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친북 정권이 한국에 들어서 있다가 북한군이 만약에 밀고 내려온다 칩시다. 한국의 친북 정권이 북한하고 휴전하고 협상하자지 전쟁하려 하겠습니까? 이 군들이 싸우겠어요? 자주국방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순 반란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처럼 군 내부에 이제는 친북 좌파들이 다 득세해서 군을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칠 놈들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너한 대행은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게 아니다. 9월 달에 훈련을 논의하겠다. 즉 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폐지됐지만 새로운 작전 능력을 검증하는 훈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자, 이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소규모 단위로요. 얼마 전에 미국이 오스프리 V-22 이렇게 위로 헬리콥터 하에서 날아가는 특수작전용 비행기, 그 다음에 신형 무슨 아파치 헬기 같은 것들이 한국에 와서 훈련을 했는데 미군이 주로 하고 한국군 몇 명만 가서 했고 한국의 군은 그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조차도 하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IOC 다음에는 완전 운영 능력, 그 다음에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을 다음 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고 그게 끝나면 2단계를 2020년, 1단계는 올해, 또 3단계는 2021년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다 끝내고 그냥 넘겨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1단계, 내년에 2단계, 내후년에 3단계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국군이 능력을 갖췄다고 우기는 그런 검증이지 그 검증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미국이 너네들 능력 안 됐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매티스나 한반도에 한미 동맹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나 있을 때 그렇게 말하지. 지금 장사꾼 트럼프의 장사꾼 국방장관 대행이 있는 하에서는 이걸 미국이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아, 됐네. 잘하네. 너네 갖고 가서 하겠다. 내년에 합격. 내후년에도 합격. 한미연합훈련도 안 되는데 그거 무슨 축소해서 간이로 하는 그런 검정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군이 미군 없이 이 독자적으로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작전 운용 능력 평가라는 게 전부 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국방부는 CNN 장관이 미국의 해구산에 대해서도 재확인을 해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 우리 해구산 너네 보장해 주지. 국방부가 뭐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전시작전권을 넘겨받아서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직접 싸우고 다 할 거니까 너네들은 해구산을 보장해 주면 우리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네 해구산으로 커버하는 거 아니냐. 전시작전권을 넘겨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한 소리라고 봅니다. 자, 이 자들이요. 신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한미 동맹을 싹 뺐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군 장병에게 시행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 한미 동맹 관련 이 챕터를 장을 빼버렸다는 겁니다. 어제 확인돼서요. 그래서 한미가 지금 엇박자가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한미 동맹을 정신교재에서 빼버렸다라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나온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 따르면 작년까지 정신전력교육교재에 들어있던 한미 동맹의 역사와 미래라는 장이 올해 통째로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작년에 사용한 교재는 2013년에 만든 것의 개정판인데 이 교재가 1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과가 한미 동맹 관련인데 한미 동맹의 역사와 미래라는 챕터에는 한미 동맹과 국가안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강한 힘 한미 동맹 이런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25 참전으로 시작된 한미 동맹의 역사, 한미 동맹의 강한 대북 억제력 등이 내용이었는데 그게 다 빠져버렸고 이 챕터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튼튼한 안보를 위한 우리의 자세라는 챕터의 하위 분야로 살짝 언급되고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국방부는 유사 중복을 피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국방부 놈들요. 제 놈이라고 좀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작자들이 다 있습니까? 아예 그냥 국방부 앞에 한미동맹 폐기하라고 플래카드 하나 내걸지 그래요? 이거 삐뚤어진 한미관계를 나중에 다시 펴려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과 노력과 이런 게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물리자고 하면 미국이 쉽게 물려주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돈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짓거리를 함부로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아침에 보면 맥스 썬더 훈련, 한미 공중 합동 훈련도 지금 이 명칭이 사라져버리고 대폭 축소해서 사실상 이 훈련이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뭐 이 독수리 훈련 등이 없어질 때 이것도 그리 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그래서 이걸 그냥 맥스 썬더를 전투태세 점검 훈련이라고 이렇게 평이한 이름으로 바꾸고 여기에 참가하는 미군 전력도 완전히 줄이기로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미국은 한국이 분담금 안 내니 이 비행기를 띄우고 전략 자산들을 띄우고 하려면 돈 많이 드니까 이 훈련 비용도 좀 분담해라 하는데, 한국은 북한 의식에서 북한이 제일 겁내는 게 미국의 공군 전력이지 않습니까? 스텔스기로 그냥 EMP탄으로 북한의 통신망을 다 봉쇄시킨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스텔스기로 주요 시설 폭격하고 그 다음에 전략자산이 와서 한 방으로 김정은이 날려버릴까봐 북한이 그걸 제일 두려워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훈련을 지금 거의 사실상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월 달에 하는 비질랜트 에이스 한미 합동 공군 훈련도 유예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잘하고 자빠져서 이제 지상과 공중에서 해상에서 한미 간에 훈련하는 것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축소된 한미 훈련에 대한 한미 간의 평가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세너한 대응은 지난번에 이 키 리졸버를 줄여가지고 없애고 아주 작게 이루어진 19-1 동맹이라는 훈련이 성공적이었지만 가을 훈련에서 이 개선점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다시 좀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한국의 정경두는 최초 작전 운영 능력 검증을 위해 매우 유익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장관 대응은 이거 좀 우려점이 있다, 훈련이 축소되니까, 이렇게 말을 했고, 한국은 성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경두 앞으로 이자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 송영무보다 더합니다. 나중에 역사적으로 정경두는 뒷감당을 다 해야 될 거고 법적으로도 분명히 뒷감당할 일이 많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